안녕하십니까. 밴드 기본 기출 문제, 핵심 이론 진도에 맞춘 기본 기출 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커피 좀 마시겠습니다. 제가 원래 커피는 달달한 것만 먹는데 시럽이 없어요. 쓴 것도 괜찮네요. 네. 자꾸 떠들기만 하다 보니까 목이 자꾸 잠겨요. 그래서 요거 가끔 이렇게 문제 풀면서 홀짝홀짝 마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2주 차이는 허위 표시, 착오, 사기, 양막, 대일이 기본적인 거, 이런 것들을 진도를 나갔습니다. 자, 허위 표시에 대해서, 허위 표시까지는 지난주에. 근데 지난주에 허위 표시는 가장 매매를 받고요. 허위 표시에서 또 나올 만한 게 108조 이항의 제3자죠. 108조에 보면 허위 표시에 보면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이때 제3자에 해당하는 놈과 해당하지 않는 놈을 구별하라. 여러 문제가 또 간간히 나오죠. 10년 동안 한 3번 정도 나왔으니까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이때 제3자는 일단 허위 표시 당사자, 예컨대 가장매매 당사자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상속인인 포괄승계를 제외한 자 중에서 허위 표시 이후에 새로운 계약관계 따위를 맺은 사람, 허위 표시 이후에 등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단 제3자입니다. 자, 이 기준에 의할 때 제3자가 아닌 놈들을 외워달라고 그랬죠. 자, 키워드 따서 외웠어야 된다 그랬어요. 대리인이 허위 표시했을 때 본인, 가장매매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가손양, 그 다음 상속인 당연히 안 될 것이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즉 수익자는 되고요. 채권이나 주식을 가장양도 했을 때 그 채무자나 주식회사, 이런 사람들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그랬죠. 그 정도 암기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골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1번에 보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그랬으니까 않는 자 외운 사람 중에 있는지 찾으시면 돼요. 있다 보니까 4번이 있네요. 채권이나 주식이 가장양도 되었을 때 그 채무자나 주식회사, 이런 사람들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닙니다. 나머지 보호되는 제3자는요, 누가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하나하나가. 그래서 제3자인 사람들은 굳이 찾아서 이해 암기하지 마시고 제3자 아닌 놈들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대리인이 가장매매 따위 했을 때 본인, 대리인의 허위 표시의 본인, 가손양, 가장매매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채권 가장양도의 채무자, 주식 가장양도의 주식회사, 상속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이런 애들은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2번은 착오라고 되어 있고요. 착오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표제가 모르고 있는 게 착오죠.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죠. 여기서 이제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이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 중에 꼭 기억할 게 뭐가 있어요? 착오자의 경제적 불이익.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판례가 시가를 착오하거나 면적을 착오하거나 지분이 부족하거나 소유자를 착오하거나 가압류 등기 원인 무효인 경우에 보증, 그 다음에 공동상속인을 단독상속인으로 오인, 이런 것들은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라 그랬잖아. 나머지는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 같이 경작 가능한 농지주라고 땅을 샀는데 대본이 하천부지, 중요 부분이죠. 반면에 2번이 뭐예요?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소유자를 착각한 거야. 갑수윤주라고 갑과 매매했는데 소유자는 병이야, 이런 건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죠. 3번도 마찬가지죠.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가 반드시 임대인 소유한다라고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그 목적물은 임대인 소유가 아니어도 되니까, 임대인 소유가 아닌 물건을 내가 임대를 했다, 착오, 중요물의 착오가 아니게 됩니다. 3번도 옳은 지문이 되죠. 중요물의 착오가 아니니까 착오를 취소할 수 없죠. 자, 4번은 회사 차량 운전기사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그 사고 처리 담당 직원이 그 운전기사에게 잘못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합의를 해줬다. 나중에 회사
그 운전기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피해자에게 전적인 잘못이 있더라. 이게 뭐냐 이런 거죠. 피해자에게 일단 합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합의하겠다고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의사 표시는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합의를 하게 되었나? 왜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됐나? 아, 우리 운전기사에게 과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과실이 없어. 이런 걸 뭐라 그랬죠? 동기착오라 그랬죠. 의사 표시는 일치하지만 그 의사를 표시하게 된 이유의 착각이 있는 걸 동기착오라 그랬죠. 그러니까 너는 피해자고 왜 합의했냐? 합의 의사 있었지. 네. 합의 표시했지. 네. 의사 표시는 일치해. 근데 왜 합의했니? 아, 우리 운전사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잘못이 있어서 없어서 없었지만 동기착오죠. 동기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죠. 다만 이게 표시돼서 알려진 경우하고 상대방한테 그 동기착오가 상대방에서 유발된 경우 이럴 때는 착오를 취소할 수 있죠. 5번이 답이죠. 시가착오,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다 그랬죠. 시가착오는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암기를 꼭 하셔야 되죠. 그래서 해설지에 보면 1번의 해설지에도 제3자 아닌 놈들 제가 외우시라 하는 놈이 쫙 나와 있고요. 2번 해설지에도 중요분의 착오 아닌 게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암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설지는 어디서? 이지원 패스 사이트 학습자료, 일일 학습자료 가면 있습니다. 밴드에서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답은 5번 시가착오, 면적착오, 소유자착오, 중요분착오 아니다. 3번 사기랑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도 틀린 것은 사기 강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유효하고 1번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니까 소급한다 이렇게 되겠죠. 2번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할 수밖에 없죠. 예컨대 동산 소유권 포기 같은 것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런데 제3자로부터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내가 물건을 포기했어. 110조 1항이 적용됩니다.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10조 1항은 이렇게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 하고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한 경우 이때 적용이 되죠. 반면에 110조 2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 이때 적용이 되죠. 2번 오른쪽 3번 나왔네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라 강박을 했다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제3자의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3번에 알았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하니까 틀렸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 이렇게 해야 되죠. 3번 틀렸고요. 반면에 4번 대리인이 한 의사표시력이 사기라 강박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무슨 뜻이에요? 이건 이제 대리행위에 가면 대리행위 하자 여부는 누굴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대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럼 사기 강박은 어떤 경우냐?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해야 본인에게 취소권이 생긴다 이런 뜻이죠. 사기 강박을 당했는지 여부를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다면 본인이 사기 강박을 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5번 제3자의 사기 강박에 한 의사표시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차거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상대적 취소라고 합니다. 반면에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 행위를 취소했을 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요. 절대적 취소라고 합니다. 틀린 건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이렇게 틀렸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라고 해야 되죠. 4번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라. 1번 기억해야 되죠.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되었다. 그러면 무효 그랬죠. 자 2번은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사는 경우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이더라 동기의 착오죠. 근데 이게 표시가 됐어요. 동기가 표시가 되면 착오가 되죠. 착오가 되면 중요분의 착오예요. 그런데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확인 안 했어.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예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죠. 따라서 2번 X 중대한 과실이 있다 라고 해야죠. 3번 비진의 표시에서 진의가 뭐죠? 당사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 생각, 강박을 당해서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 이 생각이 아니고 일단 주기로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 그게 진이죠. 4번 동계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 표시해서 상대방한테 동의를 표시해서 알려주면 되죠. 더 나아가서 상대방과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자, 5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함으로써 이렇게 생기는 도달이 뭐죠? 상대방이 언제든지 알 수 있는 상태. 알았다가 아니라 상대방이 직접 수령하는 게 아니라 동거 가지고 수령했다 하더라도 상대방 책상에 올려놨어. 그럼 알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직접 수령 안 해도 되고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알 수 있는 상태이기만 하면 도달이니까 동거 가지고 수령하는 경우인데 도달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동거 가지고 수령했다 하더라도 도달이 되는 거죠. 5번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유튜브가 이러네요. 그렇죠? 유튜브 촬영이라는 게 좀 낯섭니다. 낯선데 해보니까 재밌네요. 자, 5번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을 때 제한능력자야. 제한능력자는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수령 무능력자예요. 그러니까 의사표시자는 도달했다고 주장 못하죠. 그 1번이죠. 112조. 2번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했는데 수령 거절이 정당한 이유가 없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 거절이면 도달이죠. 3번 이렇게 도달비로 원칙으로 하되 발신주를 취하는 예외가 있죠. 그중 하나가 이거죠. 무권들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본인은 상당한 기일의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했죠. 그 발신주죠. 4번 111조 2항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할 테니까 그대로 효력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의사표시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5번 의사표시는 상대한테 도달하는 효력이 생기고요. 효력이 생기면 철회를 못하죠. 그러니까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4번이 틀렸죠.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생깁니다. 즉 그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번 대리 1. 자, 대리 행위려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죠. 이걸 현명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했다면 115조 대리행위가 아니고 대리인 자신의 행위, 대리인 자기 행위로 본다 그랬죠. 2번 계약 당사자 중 한 사람 또는 양당사자가 상법상 상인인 경우 이걸 상행위라고 하죠. 또 부부 사이의 일상가사를 대리할 수 있는 일상가사 대리권 이건 현명 안 해도 되죠. 2번 3번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면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죠. 114조 1항 4번이 틀렸죠. 대리인은 판단해야 되니까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죠.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죠. 117조 5번 또 나왔네요.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하지 않는 한 본인이 아무리 사기 강박을 당했다 하더라도 본인은 취소 못하죠. 반대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다면 본인이 사기 강박을 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은 취소할 수 있죠. 7번 A의 대리인 B가 C와 계약했죠. A의 대리인 B, C와 계약했습니다. 1. C가 비진이셨어요. 비진은 원칙으로 유효하죠.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가 되죠. 자, 이때 C의 상대방은 A입니다. B는 A의 대리인이죠. 근데 C가 B에게 비진이 표시했어요. 이때 대리인의 경우에 선악, 과실 유무 등등을 다 대리를 표준합니다. 그러니까 C 비진의 의사 표시를 B가 알았다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C의 비진이를 대리인 B가 알았다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본인 A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 B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선악을. 그러니까 대리인 B가
있다면 무효가 되고 따라서 C는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2번 B가 C를 강박했어요. 대리인 B의 강박은 본인 A의 강박과 똑같죠. 따라서 C는 A가 B의 강박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2번이 틀렸죠. 아주 중요하죠. 3번 B가 대리인이 무과실이야. 선이 무과실이야. 선이 무과실도 대리를 기준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A 본인은 C에게 하자당무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원래는 매수인 A가 선이 무과실해야 돼요. 그럼 매수인은 하자당무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매수인이 직접 하지 않고 매수인의 대리인 B를 통해서 했다면 B를 기준으로 B가 선이 무과실하면 하자당무책임이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4번 B가 A를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럼 대리 행위가 아니라 B 자기를 위한 행위로 본다고 했죠.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C가 대리 행위란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다시 대리 행위가 되지요. 115조 단서. 5번 대리인 B가 미성년자야.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대리 행위 할 수 있죠. 대리인 B가 미성년자일 때 B의 부모 동의 안 받아도 돼요.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대리인 B 자신의 행위를 할 때는 동의 받아야 되지만 A를 위한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대리인 B는 부모 동의 안 받아도 되죠. 따라서 그 대리 행위를 B의 미성년자의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그게 117조죠.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8번 갑의 대리인 을이 병과 계약을 했다. 옳은 것을 골라라. 1. 을이 횡령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도 유효한 대리인이죠. 을이 병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했다면 그 효과는 직접 갑에게 생기니까 설령 을이 이걸 횡령했다 하더라도 갑에 대한 배임행위, 배신행위일 뿐 대리권을 넘은 무권 대리는 아닙니다.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한 대리행위가 됩니다. 을이 2번 갑을 위한 것으로 표시하지 않았다. 을 자기 행위로 보죠. 그래서 병이 을을 계약 당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을은 책임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을은 착오를 이뤄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게 판례죠. 2번 X죠. 을이 갑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았다. 을 자신의 행위고 따라서 병이 을에게 땅을 넘겨라. 그러면 을은 넘겨줘야 됩니다. 을은 착오가 있었다는 걸 이유로 취소 못합니다. 3번 주의사정에 비춰볼 때 당사자 갑임을 병이 알 수 있었다.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을이 설령 현명은 안 했어도 본인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대리행위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갑병사의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여기 옳은 지문이 되겠죠. 갑병사의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될 겁니다. 4번 계약서에 을이 갑의 이름만 적고 갑의 도장만 찍었다면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없다. 틀렸어요. 있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 을이 미리 병에게 위임장을 보여줬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현명은 분류식이에요. 그러니까 꼭 계약서에 본인 갑 대리인을 이렇게 안 써도 돼요. 위임장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임장을 보여줬다면 계약서에는 을의 이름만 쓰고 을의 도장만 찍었다 하더라도 갑의 이름만 쓰고 갑의 도장만 찍었다 하더라도 대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될 수 있다 말이죠. 될 수 없다 아니라 위임장 따위를 보여줬다면 유효한 대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4번 틀렸죠? 자 5번은 을이 미성년자. 좀 내가 말했어요. 대리는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그 미성년자인 대리인 을의 대리인을 미성년임을 이유로 부모 동의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4번도 틀렸죠? 넘어가 3번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밴드 진도에 맞춘 기본 기출문제 두 번째 2주차 문제를 해설해 드렸습니다. 자 잊지 마실 거 두 가지. 강리호 쫓는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